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꿔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보자며 재논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처장님, 우선 도시계획위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광주의 도시계획, 또 주요한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심의를 좀 받도록 한 그런 위원회 기구이고요. 네, 광주시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거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뭐 심의와 권고 정도의 권한이지만 시가 이 심의와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할 정도로 광주시의 주요한 도시 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의 회의 내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했지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광주 시민의 어떤 재산권 행사 또 시민의 삶의 개선 등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과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깜깜이로 진행되었을 때 시민적 이익이나 또 공익보다는 민간 자본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이 만연하게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라붙는 말이 단 한 번도 쉽게 말하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로 네, 이런 식의 어떤 문제의식을 많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뭐 행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시민이 알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회의의 공개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네, 이같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광주시의 도시기획위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과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었고요. 이런 걸 이번에 이제 9대 시의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고, 특히 이제 상건위에서 그 상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 공개에 대한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회의록의 원본 공개, 또 회의의 공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1차 안을 수립했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상건위에서 통과하려고 했을 때 광주시가 비공개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원회 상정 보류를 요청했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하고 광주시가 추가로 논의를 통해서 다시 좀 깊은 수기를 통해 본회의에 회고되어 있는 안을 만들자라는 서로 약속을 해왔고 한 달 넘게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회의 공개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항을 2가지 정도, 원래는 3가지 정도였는데 2가지로 추가해서 5가지 정도 추가한 안을 광주시와 시의회가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본회의 통과를 전후해서 시가 다시 이러저러한 이유를 걸어서 제의 요청을 해온 상태고요. 시는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제의권 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또 최근에 이제 강기정 시장님의 어떤 그런 언론에서의 어떤 태도 등을 보면 제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는 어떠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핵심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못 박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회의의 공개, 회의록 같은 경우도 결정사항만 간단하게 썼는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참여 전문가들을 위촉할 때 그 위촉에 대한 권리를 또 시민들에게 많이 돌려주고자 하는 노력도 이번 조례안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5개 안들을 간단히 짚어보면은 이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또 그 위원들의 어떤 이 누구인지 특정이 식별할수록 하는 그런 조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사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비공개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네. 좀 쟁점이 되었던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또 추가되었거든요.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이나 업무 등의 위임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좀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네. 사실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이걸 허위거분 커버리식으로 이 대부분의 것들을 다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면 다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 공개를 원하는 시민들의 어떤 바람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독소 조항이 아닌가 이런 조항들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이 일단은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조례에서 이제 이 시민 내용을 공개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 갖는 기본적 가치가 있겠고요. 또 2개의 독소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 이 권한을 광범위하게 남용했을 때 시나 도시계획위원들이 가질 정치적 책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악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 이런 식의 것들을 고려해 보면 미흡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다수가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번에 시의회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광주시가 관련 사항 수용을 번복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한 차례 시가 상임위의 논의 과정에서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리고 시의회와 한 달 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시가 합의한 내용을 본회의에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제 본회의에 의결된 안을 제의를 요구했다는 건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갖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가 어떤 식으로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뚜렷이 한 거라고 보고요. 그 배경에는 저희는 이제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결정 구조 같은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기가 좀 번거로워지는 행정상의 편의가 많이 편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막는 장애 요소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이런 이제 판단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이 집권으로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이걸 자꾸 남용하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이미지, 시민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지지 이게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합의까지 한 안에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를 내걸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주시의 입장은 이제 조례의 기본 안칙하고 저희가
예외 원칙으로 규정했던 몇 가지,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서로 부딪힌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위원들의 어떤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막도록 예외조항으로 두었는데 네. 실제로 회의가 공개되면 앞에 이름표도 있고 막 해서 다 알아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런 점에서 이 예외 조항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 법률적 상충 지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뭐 기타 뭐 다른 조항 하나도 마찬가지로 뭐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어차피 비경고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어서 법률이 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 광주시 입장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예외 조항들이 오히려 원칙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이 우선하고 이 예외 조항들을 최소한으로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광주시의 이 주장은 사실은 공개한다는 그 기본 방향과 원칙을 좀 방해하기 위한 이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도시계획위의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떠한 상위법과 이게 그 어긋난다는 건지 근데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상위법과 충돌하는 요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상위법에 따르자면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의의 공개 문제는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조례 위임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상위법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또 이뿐 아니라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은 부동산 개발 정보가 유출돼서 투기가 우려되고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공무원 등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된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일견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부동산 개발 등 정보 유출로 투기 우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이미 비공개로 하자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타 이제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외부 위원들의 소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동산 개발 등의 정보로 투기가 우려되는 이런 심의 내용을 제외한다면 뭐 소신 발언에 불가능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네. 또 이제 그 광주의 도시 정책에 결정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이런 공적 자리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내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 평가가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런 시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나 소신 발언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자리가 갖는 의미나 가치, 무게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의 어떤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맞지 않는 말 같다는 그렇습니다. 뜻입니다. 예. 이렇게 제 요구가 검토되고는 있지만 일단 전국 최초로 광주시 도시계획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고 최초 타이틀이 붙었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더 이점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최초인 건 맞고 그래서 또 의미도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의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검토가 되었던 바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유화되긴 했지만 이런 것이 시민의 알 권리나 또 시민의 저작권 행사 또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점들은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볼 때 비공개가 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눈을 감고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식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을 광주시가 선도한다는 것이 좀 오히려 자랑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저희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광주의 도시 개발 정책과 방향에서 공공성, 공익성, 또 시민 이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시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도시계획위 회의 내용의 전체 공개를 꺼리는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저희는 오랫동안 이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거, 그러니까 예컨대 이건 뭐 광주시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이제 정관 애우의 관행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 있죠. 관련돼서 근무했던 기술직 공무원들이 퇴직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이 민간 건설 자본 회사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민간 개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정관들이 광주시의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이 구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 혹은 이 회의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이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관행들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일부 또 공무원과 이 민간 자본의 어떤 결탁에서 오는 요 카르텔의 반발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런 공개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런 문제를 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광주 도시개발 관련돼서 시민의 이익과 민간자원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새로운 관행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점에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주시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신 바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만 도시계획의 회의 내용이 꼭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공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회의 공개는 오히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높이기 때문에 시민적인 어떤 그런 공감 형성에도 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좀 잘못된 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깨져서 행정 자체의 어떤 투명성과 또 신뢰가 높아졌다는 점 이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광주시는 법 제처 해석에 따라서 회의를 공개한다는 규정을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시장의 제 요구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일단은 뭐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합의까지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안에 제의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적절한 행정행위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거는 스스로의 합의를 스스로 폐기하는 꼴인데 이런 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점도 그렇고 또 말씀드렸던 공개에 따른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거는 좀 시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 시대 흐름에 좀 동참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만약 시가 이런 뭐 시민적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시의회 등과 함께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슬슬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지역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비단 뭐 도시 계획이나 도시 행정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이런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뭐 매번 다 올바른 목소리만을 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새로운 관행, 시민에 대한 관행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에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도 좀 깨어있는 눈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후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